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와 환경, 그리고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북한의 함경남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년 시설에서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폐수가 예성강과 임진강을 거쳐 한강 하구를 통해 우리 강화도와 서해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년시설 인근에 폐수 침전지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북한이 새로운 배수로를 건설해 고의로 핵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유튜버의 억측이 아니라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와 여러 위성 이미지 분석 기관들이 제시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능성이나 추측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통일부는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고, 환경부는 하반기 집중호우 시기 후에 추가 수질 측정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만 반복합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응은 너무도 느긋하고 한가롭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진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기현 교수와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국내 감시 체계가 철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오드, 세슘 137 삼중수소 등을 중심으로 방사선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이미 포착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유입되는 폐수의 경로와 성분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 지역도 하구나 해양 쪽은 거의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 한강 하구는 측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았으니 검출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제 없다고 단정 지어도 되는 걸까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환경단체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죽창을 들었고 좌파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유명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들도 나서서 SNS에 검은 배경의 이미지를 올리며 후쿠시마 방류 반대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방사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많던 환경단체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후쿠시마 문제로 발광하던 이들은 지금 왜 침묵합니까? 김윤아 씨는 어디 계십니까? 환경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든 무엇이든 간에 방사성 폐수가 한강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싸워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중적인 태도,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민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는 왜 이토록 조용합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유독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재명 정부.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정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옐로 케이크는 연간 최대 340입니다. 이론상 핵폭탄 2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폐수는 방사성 물질뿐 아니라 중금속, 독성 화학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성강과 임진강을 거쳐 한강 하구로 흘러들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강화도 인근 서해 해역에서 잡히는 꽃게, 조개, 각종 어패류는 그대로 국민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땐 몰랐다고 할 것입니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서울, 인천,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이 마시는 물줄기 한강. 그 상류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것을 방치하는 정부가 과연 책임 있는 정부입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평산 일대에 대한 정밀한 위성 감시와 방사능 감지를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예성강 임진강 한강 하구에 대한 수질과 방사선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로 불안감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필요시 국제사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일본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일관성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에게도 말합니다. 언제까지 선택적인 분노, 선택적인 침묵을 반복할 것입니까? 환경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정화수 방류도 반대하고 북한의 핵 폐수 방류도 똑같이 반대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환경 철학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국민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할 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국민을 지키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지금은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